1970년 3월 31일 김포공항에 있는 미군 부대. 윙 소리가 들립니다. 비상사태. 자, 이 공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사람으로 치면 분해에 해당되는 곳이요. 랩콘이라고 해요. 랩콘. 레이더로 비행기를 감시하면서 지시를 내리는 곳이죠. 여기서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바로 관제사. 이렇게 이거 헤드셋 같은 거 끼고 막 네네네. 그러잖아. 뭐 고도를 1000피트로 올려라, 낮춰라, 뭐 몇 도 방향으로 꺾어라,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비행기 조종사는 전적으로 이 랩콘에 있는 관제사에게 의지를 했지. 근데 이날 랩콘도 완전히 난리가 났어.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기 랩콘에 못 들어왔어. 자, 다들 초조하고 막 긴장 상태야. 그리고 어떤 군복 입은 남자가 창문을 열고 탁 내리는 거야. 그 남자가 랩콘 안으로 들어섰어. 바로 이 남자야. 봐봐. 이름은 최희석. 레이더 앞에 앉았지. 전화가 걸려. 자넨 누군가? 관제사 최희석입니다. 나 중정부장이야. 중앙정보부 김계원 비서실장. 당시에는 중정부장이었어. 잘 듣게. 조금 있으면 일본에서 비행기 한 대가 한국으로 넘어올 거야. 이날은 일본에서 비행기가 들어올 예정이 없었어. 그 비행기를 무조건 김포공항에 착륙시키게. 이유불문하고 꼭 그래야 하네. 각하의 지시야. 각하. 이 각하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야? 박정희 대통령. 대통령이 나설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거지. 그때 당시 관제사 이 최희석님을 우리가 방송 최초로 만나 뵀어. 상황을 보니까는 심각한 거야. 중앙정보자 이러면 날아가는 새도 그냥 떨어질 때야. 그때가. 비행기는 느려야 되겠고 정보는 하나도 없고. 부산 앞바다에 일본 비행기 한 대가 한국 영공으로 들어섰어. 사전에 허가를 전혀 받지 않은 불법 영공 침입이야.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떻겠어? 우리 공군도 전투기 2대를 즉시 출격시켰어. 이게 전투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완전 그냥 국적기네 일본. 그렇지. 제첸 에어라인. 여객기. 승객과 승무원 138명이 타고 있어. 여기 조종석 밑에 저 뭐라고 써져 있어? 이 비행기의 이름이 바로 요도호야. 요도호. 아 요도호. 요도호. 자, 그러면 이 요도호는 대체 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까? 사건의 시작은 보름 전이야. 1970년 3월 15일 일본 도쿄야. 도쿄 한복판에서 어마어마한 인물이 검거가 됐어. 시오미 다카야. 그는 일본 적군파의 리더였어. 붉을 적자에다가 군대 군자를 써서 붉은 군대, 즉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부대인 거야. 무장 봉기를 통해서 전 세계를 공산화한다. 가장 급진적이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무장단체. 자, 이 친구 소지품에서 수상한 메모가 하나 발견돼. HJ가 뭘까? 분명히 무슨 뜻일 텐데 경찰이 해독을 할 수가 없어. 자, 그렇게 보름이 흘렀어. 1970년 3월 31일 오전 7시 10분. 도쿄 하네다 공항이야. 후쿠오카행 국내선 비행기 한 대가 한창 지금 출발 준비 중이야. 그게 바로 요도호였던 거야. 비행기는 싹 이륙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비행기 안이 너무 시끄러운 거야. 젊은 남자 몇 명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가만 보니까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 일본도. 긴 거, 사무라이들이 쓰는 긴 칼. 남자 하나가 갑자기 일본도를 휘둘렀어.
それここが切れた。この前の座席のここが。これびっくりした。本物で。 아, 이 비행기가 납치됐구나. 모두 9명이었어. 다들 손에 칼을 들고 있고 총을 든 놈도 있었어. 모두 움직이지 마! 자, 양손 머리 위로 올려. 빨랫줄로 막 이렇게 손을 묶었어. 몇 명은 조종실로 갔어. 기장 목에 칼을 탁 들이대고 우리는 적군파다. 이 비행기는 우리가 접수한다. 이들이 바로 적군파였던 거야. 아까 메모에 적혀있던 HJ 하이제킹. 이 요도호를 하이제킹한 적군파. 기장목에 일본도를 들이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기타 조선으로 간다. 북조선. 북한 조선. 자, 근데 왜 북한에 가자고 했을까? 皆様、こちら操縦室でございます。ただいま、 소리 들려? 뒤에? 赤軍と称する、人が押し入りましたので、皆様の安全のために一応、反抗しないように皆様静かにそのまま、お願いいたします。私たちは共産主義者同盟軍派です。私たちは戦に行き、そこにおいて軍事訓練等々を行い、今年の秋、再度本に上陸し、断固として前段階武装放棄を貫徹せんとしています。 북한을 전초기지로 만들자는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일본하고 이제 뭐 북한하고는 수교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비행기를 아예 납치해버린 거지. 근데 이 요도 기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10,000시간 넘게 비행한 베테랑이었던 거야. 일단 침착하게 오히려 자기가 납치범들을 달랬어. 이 비행기는 국내선이라 평양까지 못 갑니다. 연료를 더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떨어집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지. 왜냐면 연료는 충분했거든. 그러니까 이 기장님 생각에는 아 그래도 후쿠오카까지 가면 일본 정부가 어떻게 손을 써주겠지. 자, 이륙한 지 1시간 40분 만에 후쿠오카 공항에 착륙을 해.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었겠냐고 발빠르게 움직였지. 벌써 이게 사태가 다 알려졌으니까. 일단 협상을 해야지. 진압하는 진압대 보내거나.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못했대. 왜? 我々は水爆弾を持って断固として応じる。天国が我々に手を出す時には爆弾を持って答える。 그러니까 일본 정부 측에서도 속수무책이지. 슈 그대로 이륙. 자, 동해를 따라서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을 해. 무사히 평양공항에 착륙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바로 평양 평양 관제소와 교신하는 거야. 같은 시각 김포항의 랩콘. 관제사 최희석 씨는 이 레이더만 뚫어져라 계속 쳐다보고 있어. 아유 진짜 난 그 생각하면 그냥 아찔해. 아찔해. 어떻게든 이 요도호를 김포공항으로 데려와야 돼. 만약 실패하는 날에는 아우, 방법은 딱 하나야. 이 요도호와 평양의 교신을 그 교신을 가로채는 거야. 일단은 사기를 쳐야 돼. 아 만약 필요하다면 말이야 서울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해도 좋네. 중정부장 아니면은 도저히 그런 말은 인민공화국이란 말도 못해. 그러니까 그 위치 헌법을 초월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130명을 죽여야겠느냐. 야, 저 순간에 진짜 심정이 어마어마한 책임이지. 그러니까 난 죽었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121.5 메가사이클. 이게 뭐냐면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그 비상 주파수야. 요도는 분명히 여기로 무전을 해올 거야. 왜냐? 평양의 고유 주파수 번호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쓰는 주파수로. 근데 문제는 뭐냐? 비상 주파수이니까 전 세계가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도 볼 수 있잖아. 평양에서도 무전을 들을 수 있는 거야. 누가 먼저 이거를 짝치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냐 먼저 눌러요. 그치,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죠. 만약에 평양에서 먼저 누르면 요도가 평양으로 넘어가. 온몸의 신경을 전부 귀에 집중하고 손은 송신 스위치에 있어. 땀이 흥건하지만 닦을 수가 없어. 왜냐? 닦던 찰나에 오만 이러면 안 되니까. 이 비행기를 놓치면 너는 죽는다. 자, 제발 어서. 바로 그때. Any station, any station. This is JAL A315. Do you read me? 그게 무전이 왔어. 요도야. 바로 스위치를 눌렀지. 여기는 서울관제소. 여기는 서울관제소 말하라. 서울관제소? 서울 관제소. 만일에 여기가 강릉 어프로치 컨트롤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이 저 서울 상공에 있는 모든 비행기들이. 일단 무전을 먼저 낚아채는 데까지는 성공한 거야. 그죠. 최희석 씨의 전 게임은 지금부터야. 어허. 북한 평양공항에 착륙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겠는가? Stand by one, please. 잠깐 기다리라고 해놓고 관제사는 심호흡을 했어. 이제 평양공항의 주파수를 알려줘야 돼. 주파수를 131.4 메가사이클로 변경하라. 김포공항 주파수야. 요 주파수만 바꿔놓으면 한시름 놓는 거야. 왜냐면 김포공항 고유의 주파수기 때문에 딴 데서는 이 내용을 들을 수가 없어. 그렇지. 알려준 대로 주파수를 바꾸고 교신을 시도했어. 거기가 평양 관제소 맞는가? 지금 뭐가 똑같아? 목소리? 그래. 목소리가 똑같아. 여기는 평양 관제소다. 말하라. 그냥 질렀어. 그냥 질렀어. 더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했대. 요도호에서 알아차렸을까? 우리는 평양에 착륙하기를 원한다. 안내를 부탁한다. 요도에서 탁 달려온 거야. 근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 130명을 안 죽이고 헐랍에는 평양 상공을 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유턴하지 말고 평양까지 가게 놔두자. 그럼 북한에서도 당연히 잘 오고 있다. 요도가. 아, 여기는 평양. 270도 방향을 유지하라. 자, 요도는 어느새 평양 상공에 딱 있어. 서해 바다 위에서 아주 조금씩 남한으로 각도를 돌리는 거야. 바로 아래 지형 지물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거지. 밑에 바다니까 270도? 200도? 180도? 그렇게 요도는 무사히 북한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영공으로 들어왔지. 들어왔어. 두 손 들어왔어. 들어왔어. 이제부터 문제는 진짜 시작돼. 과연 납치범들이 자, 김포공항에 착륙을 해. 착륙해서도 눈치를 못 챌까? 여기를 평양이라고 생각할까? 김포공항에서 난리가 났어. 모든 비행기 이착륙을 취소해. 태극기가 내려가고 인공기가 든 거야. 야, 대박인데?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의 일이야. 남한 땅에서 인공기가 개양된 거야. 위장 작전. 이 인근 동네에서 급히 모집한 여인들이야. 동네 주민들이지. 자, 연기장 섭외하듯이 한국에 착륙까지 남은 시간이 단 30분이야. 그 안에 김포공항을 완벽하게 이곳은 평양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내려오면서부터. 바꿔야 되는 거지. 활주로 비우고 인민군 세우고 난리가 났어. 드디어 저 멀리 비행기가 보이기 시작해. 자, 이제 내릴 준비를 마치고 탑승구 쪽으로 탁 다가갔어. 바로 그 순간 눈치챘어. 여기가 평양이 맞소? 맞습니다. 틀림없이 평양입니다. 대답을 했지. 빅리스의 사진을 보여주시오. 김일성? 그렇지. 납치범의 리더가 쓴 책이야.
적군파의 리더가. 우리는 그 책임자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 후 최종적으로 김일성 수상의 사진을 가지고 오시오 라고 억지를 부렸다. 그 사람은 가지고 오겠습니다 라며 비행기를 떠난 후에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잠시 후 비행기 옆에 있는 군인에게 영어로 물어보았다. Here 서울? 대답이 명쾌했다. Yes! Yes! 자, 결국 공항 위장 작전은 실패? 실패지. 납치범들이 난리가 났겠지. 속았다. 여기는 평양이 아니라 서울이다. 폭탄 준비해! 여차하면 바로 던져. 어차피 대한민국인 건 오픈돼 버렸어.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대치네. 그렇지, 그렇지. 절대로 북한에 보낼 수 없다야.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북한으로 가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 승객들을 풀어준다면 이륙을 허가해주겠다. 비겁하게 우리를 속인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승객들은 절대 풀어줄 수 없다. 그렇지. 그렇게 김포공항에서 맞이하는 3일째 아침이 됐어. 3일째. 그때 일본에서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어. 아, 나는 운수성 차관 야마무라 신지로다. 내가 대신 인질로 간다면 승객들을 풀어줄 수 있겠나? 내가 인질로 잡히겠다. 이야, 이런 제안. 야마무라 일본 운수성 정무차관이 인질로 북한 교열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승객들 대신 차관이 요도호에 오르고 조종사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풀려났어. 그렇게 요도우는 김포공항을 이륙해서 무사히 평양에 착륙했다. 적군파의 망명을 받아들였어. 일단 인질로 간 차관 있지? 희생의 아이콘으로 등극했지. 그 이후에 선거에 출마할 족족 전부 당선돼. 그리고 또 두 번째, 요도호 기장님. 기장님도 국민 영웅으로 막 대접을 받기 시작했어. 우리의 최희석 관제사는 어떻게 됐을까? 그 3일 후인가 공군본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체의 얘기들 요도 사건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들었어. 만에 하나 오면은 쏴 죽인단다. 내가 그러니까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못 했잖아. 가족한테도? 가족한테도 내가 63세 되던 때에 그때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이 안 가장 큰- 얘기했으면 애초에 그냥 끝났지, 사건을. 시작도 못 해보고 뭐. 요도 사건이 끝나고 최희석 관제사는 할 일이 없는 거야. 모든 관제 업무에서 배제. 이분이 너무 억울하게도 1년 후에 군복을 벗었어. 지금 와서는 자랑스럽지. 나도 그 비행기를 내렸다. 이렇게 130명을 살렸다. 숙명처럼 받아주는 수밖에. 성실한 모범생 딸이. 피살된 채 발견됐습니다. 끔찍하게도 얼굴 부위에 얼굴에 4발, 뒤통수에 2발. 총을 맞았다고? 눈을 감아라. 너의 한을 꼭 풀어주마. 미행에 동원된 사람이 25명. 그리고 기간은 2년. 아버지가 보내주신 편지야. 왜 그랬어요? 물어보고 싶어.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